우리가 신청 당시에는 나이가 20대였단 말이야. 그때 이 서울회생법원에, 우리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잖아요. 24개월로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 왜 안 됐는지 아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군자 쪽에 살고 있고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이제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아까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 회생 파산을 하면서 처음 겪는 케이스예요. 처음 겪는 케이스. 조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회생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빚이 얼마나 있었어요? 두 단계가 있는데 바뀌기 전에 채무랑 바뀐 후에 채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바뀐 건 언제예요? 바뀐 거는 수술은 1년 반쯤 전에. 그러면 1년 반쯤 전이면 한 2년도쯤? 22년 12월 정도? 22년 12월? 네. 그러면 바뀌기 전에 채무는 얼마였는데요? 그때가 한 4천, 5천 정도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바뀐 이후에 빚이 집중적으로 생긴 거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번호가 바뀌니까 바뀌면서 대출이 막 이빨 막 나오니까. 대출이 끝까지 나오니까. 아, 그리고 또 여자는 또 대출을 좀 잘해주잖아. 남자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지. 어쨌든 그럼 바뀌기 전에 한 4, 5천 정도 빚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왜 생긴 빚이었어요? 그거는 수술비에 필요한 돈도 있었고 급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전에 받았던 급여는? 급여도 작고 제가 기존에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보증금 대출도 받고 했는데 생활비가 점점 10만원, 20만원씩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가 대출을 처음 받았는데 보증금 대출 말고 또 받았는데 한 5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또 이제 몇 달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또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대출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여러 가지의 돈을 급하게 벌기 위한 수단들에 손을 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4, 5천 정도의 생활비, 그 다음에 병원비 정도의 빚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꾸면서 수술비랑 뭐 유지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꽤 나왔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봐봐. 사실은 뭐 내가 이거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수술비도 나올 거고 또 무슨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되게 꽤나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이거를 사실상 바뀌기 전에도 5천이라는 돈을 제대로 못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뀌고 나서 만약에 5천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내가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잘 돼서 갚으려고 했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수술 잘 끝나고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네. 이제 옛날부터 내가 꿈꿔왔던 나의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 솔직히 잘 얘기해서 안 그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호르몬 치료도 받고 추후에 뭐 이런저런 돈들이 들어가면서 한 1년 반 동안 생긴 빚이 거의 1억이 넘어가네요. 그쵸.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회생을 신청하게 된 어떤 계기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갚아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신청한 계기가 있었을 건데 그 전에 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드라마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하니까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생이 망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악착같이 버텼던 거죠. 한 몇 년을. 그러다가 액수가 한 달에 갚아야 됐더니 뭐 500, 600이 넘어가니까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버티는 동안에는 어떻게 버텼어요? 뭐 투잡, 쓰리잡을 했었죠. 그래요? 네. 그때 뭐 무슨 일들을 했었어요? 일 마치고 뭐 프리랜서로 뭐 모델링이나 CAD 설계해주고 그건 자외로 하고 바에서 일하고요, 저녁에.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어쨌든 그래서 개인의 생존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은연중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실대로 말씀을 해줘도 되는데 내가 이빨 빌려 쓴 다음에
안 되면 회생하지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막판에 막판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빚을 엄청나게 진 거예요. 막판에 이제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하면 될 정도로의 수준까지만 딱 했었는데 그마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한 3년을 그렇게 빡세게 살았는데 또 앞으로 한 5년, 6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자. 주식? 코인? 주식. 주식? 대출을 음. 한도 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 기존에는 주식을 좀 하셨어요? 그래도 몇 년 했었죠. 좀 딴 적은 있어요? 잘 될 때는 뭐 잘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 번에 망해가지고. 그래서 빚은 처음에는 갚을 정도의 빚이 있어가지고 그냥 갚아 나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갚을 수 있다 뭐 그 한계가 만약에 만 1억이라고 치면 뭐 한 1억 정도까지는 내가 계속 갚아가면서 투잡 수리잡 하면서 갚아 나가다가 그 이후에는 씨발 뭐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서 뻥튀기 하면은 내가 이걸 갚을 것이고 안 되면 그냥 회생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막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그 총 얼마의 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3년 중에요? 4,400 정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총 빚이 얼마였죠? 1억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한 2억 정도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한 25% 이 정도 갚는 거거든요. 그죠? 25%, 24%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 70 몇 프로 정도를 탕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신청 당시에는 나이가 20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때 이 서울회생법원에 우리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잖아요. 24개월로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왜 안 됐는지 아세요, 혹시? 갚아야 될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달에. 그건 아니고 이 서울회생법원에 이 청년 재무길잡이라고 해서 30대 미만의 그러니까 20대인 청년들이 그 회생 신청을 하면은 얘네들은 아직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청년들을 좀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 24개월만 갚는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24개월 동안의 변제 금액이 총 채무액의 20%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총 채무액 중에 주식이나 도박, 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가 비율이 좀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율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 24개월 갚아가지고는 사실은 20%를 못 넘긴 거야. 왜냐면 36개월 갚아도 24%가 조금 넘거든. 그러니까는 청년재무기자비 신청이 안 됐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을 거고. 제가 그죠?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런 회생 계획 아니에요. 꽤나 사실은 2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만 얼마야 한 달에. 나중에는 좀 나쁜 것도 썼잖아요. 그죠? 좀 제가 높은 것들 이자. 거의 다 옛날부터 3금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학자금 대출이 한 학기당 250만 원을 빌려요. 근데 그게 한 학기당 대출 한 건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대출 건수가 많다고 대출을 안 10건씩 막 되는구나. 네. 만약에 금액이 얼마 안 아니면. 되는데 그래서 2금융, 3금융으로 넘어가서 12% 막 18% 이렇게 되는 거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많이 냈었죠. 이자를 엄청 냈겠네요. 이자도 진짜로. 갚고 원금도 갚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생을 어쨌든 간에 옛날부터 회생 제도라는 건 알고 있었고 뭐 내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막판에는 내가 이제 이걸 갚기 힘들다라는 걸 느낀 이후부터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신청을 했고 그죠? 신청을 내가 했단 말이지. 그럼 신청 이후에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예요? 걱정했던 거는 사실 제가 차가 있는데 캐스퍼?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왜? 너무 타고 싶어 그거는? 저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보증금 그게 담보대출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캐스퍼에 담보대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 현금 주고 산 거야 그건?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를 끌린 거예요? 그때 제가 신용카드가 한도가 많았어가지고. 그럼 할부로 끌린 거야 그거를? 네. 그거 이 담보 설정 안 하고? 네. 그러면 그냥 캐스퍼 내 거네 그냥? 그쵸. 어. 이거에 잡혀 있는 거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걱정됐던 보증금. 거? 무슨 보증금?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보증금은 저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500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네. 보증금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 돈 너무 아쉬웠어. 남의 돈, 야, 2억이나 그냥, 써놓고, 씨, 내로 500이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건 지킬 수 있어요. 요 뒤에도 보니까는, 면제재산으로 보니까 예금 140만원, 보증금 500만원. 하여튼 면제재산으로 이것저것 좀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긴 퇴직금 1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이 신청하고 이사를 한번 하셨어요? 이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월세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 그때 월세 90 얼마였잖아요. 네, 90 얼마였는데 그때가 보증금이 300이었는데 그것도 월세를 한두 번 못 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보증금에다가 저기 회생하면서 정리했던 돈들 그걸로 이제 500을 맞춰서 지불도 했죠. 그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뭐 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악용하는 사람이 없기를 되게 바라긴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신용으로 돈을 이빨 빌려가지고 보증금으로 다 때려 넣은 다음에 회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5,500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영상을 제가 내가 그냥 상담을 찍어놓은 게 하고 있어. 상담을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응. 늦었죠. 늦었지. 그래 우리끼리 얘기하면 늦었지. 늦었죠. 알겠어요. 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었어요? 어려운 거는 이제 카드, 뭐 계좌가 막힌다든지 그런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는 좀 무서웠어요. 우리 추심은 많이 당했어요? 추심은 거의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돌려막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그러니까 추심당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신청하신 거예요? 연체되기 직전에 했으니까. 아, 연체되기 직전에? 추심이 되게 두려웠었어요? 아니요, 두렵진 않았어요. 그냥 뭐 어차피 희생하면은 어차피 진행될 거고 그냥 하니까 무섭진 않았고 그 추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돼 있고 하니까 걱정은 맞아요. 없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이 추심 같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역치라 그러죠. 내가 이제 일정 수준 넘어가면 못 참을 수 있는 그런 역치들이 개인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자기 일하는 거고 뭐 자기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개인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은 개인들이야 가만히 안 있겠지만은 뭐 대부업체고 뭐 카드 사고 뭐 은행이고 어쨌든 뭐 그냥 자기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에 맞는 대답만 해주면 맞아요. 뭐 회생해가지고 번호 알려주겠다 하면은 그냥 그걸 네 그냥 이러고 마는 거고 너무 편했어요. 네, 그게 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무서워하고 막 그러면은 막 되게 막 쫄아가지고 막 전화 막 안 받고 이러면은 걔네들은 또 프로세스대로 아 전화 3번 안 받으면 방문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추심에 대한 응대를 소홀히 하는 거 피하는 거 자체가 더 큰 추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더 큰 화를. 저는 3년, 4년 동안 투잡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았어요. 엄청나게 일했나 보네요. 엄청 빡셌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을 하고 버티다가 지금 회생까지 왔는데